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41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3단원에 중단원 3단원 들어가고요.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첫 번째 주제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다에 대해서 배우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1920년대 우리의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920년대 만주로 한번 여러분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주 지역에 있었던 1920년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1920년 6월에 여러분들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우리 영화로도 나왔죠. 이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이 우리 독립운동사의 길이 남을 만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먼저 그 배경을 보시면 3.1운동 1919년이죠. 3.1운동 이후에 만주 지역의 이제 독립군 부대들이 이제 우리 국내로 진공해가지고 한번 일본을 몰아내보자. 국내로 나아가서 공격하는 것, 진공한다고 해요. 나아갈 진에 공격할 공자 써서 국내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일본 몰아내자라고 하는 작전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이제 국경 부근에서 계속 독립군 부대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일본군이 이 독립군의 근거지인 만주를 공격을 해서 이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막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일본의 공격에 이제 맞서가지고 당시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알아두세요. 여기 홍범도 장군, 그 다음에 최진동 장군의 군무도독부군, 최진동, 그 다음에 안무 장군의 국민회군, 안무. 자, 이런 연합 부대가 당시에 봉오동 계곡에서 일본군에게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봉오동 전투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지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홍범도 장군이나 이제 안무 장군이나 최진동, 신민당 같은 여러 연합 부대가 잠복해 있다가 동시에 이제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몰아내게 된 거예요. 일본군의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자, 밑에 있는 지도도 한번 보시면 여기 봉오동 보이시죠? 여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봉오동 전투 지역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일본이 어떻게든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이제 소탕하려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무작정 공격했다고 하면은 막 주변에 시선도 안 좋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 그래서 사건을 하나 조작해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훈춘 사건이라고 합니다. 훈춘 사건, 얘들아 훈춘은 지역이거든요. 밑에 있는 지도 보시면 이게 훈춘 보이죠? 중국 땅이고요. 이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일본 외교관, 일본 영사가 파견되어 있어서 일본 영사관이 여기에 있었거든. 일본 외교관이 머무는 이제 외교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일본이 이 주변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깡패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해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네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라고 시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대외적으로는 독립군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거죠. 자기들이 이제 중국 깡패를 매수를 해놓고 이게 바로 훈춘 사건이야. 이 사건을 조작한 다음에 이거 다 독립군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 만주 지역의 독립군 기지를 공격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특히 당시에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라고 해서 임시정부 이 산하에 편성된 부대가 있어. 또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당시 김자진 장군 여기 앞에 나와 있고요. 이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군대의 모습 보입니다. 이런 이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그리고 방금 봤던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했던 이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이런 연합부대가 이 청산리라고 하는 지역 일대 밑에 있는 여러분들 지도 볼게요. 여기 청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어요. 뭐 백운평, 완루구, 어랑촌, 고동화 이런 다 지역 이름이야.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일본군을 거의 장장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완전 대파를 하게 됩니다. 대파 크게 격파했다라는 뜻이야.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굉장히 크게 승리한 역사적 전투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청산리 일대에서 일어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대첩이란 이름이 붙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연달아서 지금 우리가 독립군이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당연히 일본이 가만두고 보진 않겠죠. 자, 이제 독립군의 실현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도 참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도에서 참혹한 변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건데, 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완전 대패, 크게 진 일본군이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독립군의 지지 기반을 파괴하기 위해서 간도 지역에 사는 한인들을 완전히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워 버립니다. 밑에 있는 지도 보시면 이 한반도와 맞닿은 이 중국 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살고 있었잖아. 이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완전히 일본군이 다 학살해 버린 사건이에요. 당시 이제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마을, 그리고 잡혀가지고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독립군의 모습들, 학살당한 주민들, 완전히 진짜 초토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독립군들 계속 간도에 남아있을 수 없겠지. 계속 일본군이 본인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죽이고 죄 없는 민간인들 학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독립군들은 간도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도를 떠난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 어디로 가게 되냐면 러시아로 가게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레닌이 식민지 해방 운동 지원도 해준다고 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이 러시아로 가게 되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리고 마침 당시에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들도 있었거든.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좀 전력을 보강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이 어디에서 일단 모이냐면 여기 북만주에 미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다른 말로 밀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미산에서 모여서 다 같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의 다른 독립군을 만나러 러시아로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러시아의 자유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자유시를 러시아 말로 스보보든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시에서 우리의 독립군들이 모였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시 즉 스보보드니에서 우리의 독립군들이 참혹한 변을 당했다라고 해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서 볼게. 방금 말했듯이 북만주에 있는 미산에서 독립군들 모여서 러시아로 갔다고 했어. 그 다음에 러시아 자유시에 모였다고 했죠. 자유시에 모였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러시아에 있는 독립군들,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이 하나로 모이게 된 거잖아. 근데 이 하나로 모인 독립군 부대를 누가 이끌 것이냐, 누가 지휘할 것이냐 가지고서 독립군 내부에서 지휘권 분쟁이 벌어져. 근데 그러면서 이제 파가 두 파로 갈리게 되거든. 근데 이 두 파로 갈렸는데 그 중에 한 파가 러시아랑 손을 잡고서 다른 파 독립군들을 이제 학살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걸 바로 여러분들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즉 러시아와 손잡은 이제 독립군들이 어떻게 보면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은 편인데 이런 지휘권 분쟁 때문에 서로 이제 죽이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 적군은 여러분들 붉은 군대라고 해가지고 이 러시아 군대인데, 이 군대와 손잡은 다른 독립군들에 의해서 우리 나머지 독립군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고요. 이때 진짜 많은 독립군들이 죽어요. 거의 1000명 가까이 죽고요. 거의 2000명 가까이가 실종이 되거든. 이때 우리의 독립군들이 정말 많이 이제 전력이 손실이 되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은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연달아 일어나면서 굉장히 독립군들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 다시 한번 독립군을 재정비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3부의 성립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시 참변.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이후에 살아남은 독립군들 일부는 만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이 다시 한번 효과적으로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세력을 통합하게 되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우리의 하나의 세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만주 지역에 만들어진 세 가지 세력을 여러분들 3부라고 하고요. 각각의 이 세력의 명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한테 소속되어 있는 군사정부, 그걸 바로 여러분들 참의부라고 합니다. 자, 참의부는 지안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주로 이제 관할했던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군정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만주 지역,
만주의 남쪽 지역, 여기 일부 여기에서 활동을 했던 정의부라고 하는 세력, 정의부. 그 다음에 여기 위쪽 보면은 신민부라고 해가지고 이 간도와 북만주 일대에서 러시아에서 돌아온 독립군들이 특히나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세력, 신민부. 이거 여러분들 왼쪽부터 시작해서 참, 정, 신, 그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참정신의 3부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3부의 성격을 보면 이거는 각각 이들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행정 업무, 그 다음에 입법, 법도 만들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뭔가 운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조직들이 다 이 3부 안에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조직과 군대도 운영을 하는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각각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일종의 공화주의적 자치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화주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조직을 이끌면서 스스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 민족유일당 운동과 3부 통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만주 지역의 3부가 참정신 3부가 성립이 된 이후의 모습들 한번 볼 거야. 다시 한번 이제 만주의 독립군 세력이 조금씩 다시 힘을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당연히 또 두고 보지는 않겠죠.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세력이 다 분할되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 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벌이라고 해가지고 군사 세력이야. 군벌은 만주는 하나의 군사 세력이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 그래서 당시에 일본이 이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만주의 군사 세력, 만주 군벌이랑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하거든. 1925년에 체결이 되고요. 이 미스야 협정의 내용 한번 볼게. 내용을 보면 이 일제와 만주, 즉 중국이죠. 이 중국 만주 군벌이 체결을 한 내용이야. 한국인의 무기 휴대와 한국 내 침입을 언급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제만 만주에 있는 한인 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즉 무기를 다 빼앗고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한국인의 취체, 움직임, 그 실황을 실제 상황을 서로 알려준다. 상호 통보한다. 즉 독립군들 있으면은 무기 다 빼앗고 그거 일본 경찰한테 넘겨라고 하는 협정이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것 때문에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은 이제 일본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만주 군벌 눈치까지 봐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시에 중국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전개가 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국공합작이 뭐냐면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중국은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나누어져 있다고 했어. 크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각각의 지역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군벌들, 군사 세력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치 단체로서 중국 국민당이라고 하는 단체,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단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거든 중국은. 근데 공산당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단체였고요. 중국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고 해서 반공주의라고 해. 반공주의 단체였어. 즉 이들은 중국 국민당이랑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당시에 이 중국을 장악하고 있던 군벌들 그리고 중국을 먹으려고 하는 온갖 제국주의 강대국들 이들에 대항하려면 우리가 서로 이념은 다르지만 손을 잡아야 된다. 중국 국민당이랑 중국 공산당이랑 우리 이념은 달라도 서로 합작해보자, 연합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통합의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거에 자극받아서 1920년대 후반에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국내외에서 지금 중국도 서로 이념은 다르지만 손잡으면서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해. 우리 민족주의,
우리는 특히나 민족주의 세력이랑 사회주의 세력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독립운동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것보다는 우리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보다는 우리 민족은 유일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의 정당으로서 우리 활동해가지고 일본에 대항하자라고 하는 운동, 이념에 상관없이 하나의 당으로 움직이자,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개되고 있었거든. 지금 여러분들 상황을 보면은 독립군들 활동이 미스야 협정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든 국내외든 간에 이념에 상관없이 손잡고서 제국주의에 대항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만주에 있는 세 가지 세력 참정신 삼부도 우리도 한번 통합해보는 게 어떠느냐라고 하는 삼부 통합운동이 그래서 여러분들 만주에서 전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서로 손을 합쳐서 하나의 이제 세력으로서 통합이 되려고 했는데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갈등이 생겨서 하나로는 안 되고요. 이제 두 가지 단체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북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의회라고 하는 단체, 남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부라고 하는 단체로 이제 개편이 되게 되는 거죠. 세 가지가 두 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통합은 된 거야. 하나로는 아쉽게도 못 됐지만,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가 이제 통합운동 전개하면서 남만주는 국민부, 북만주는 혁신의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요. 이 혁신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으로 바뀌게 되고 그 밑에 군대로 한국독립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부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고요. 이 조선혁명당은 그 군대로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군대도 운영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어렵지만 이따가 다시 한번 흐름으로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자, 방금 봤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1910년대는 한창 우리가 만주 연해주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면서 우리 기반을 다지고 있었을 때야. 막 신흥무관학교 같은 것도 만들고 연해주는 대한광복군정부 막 이런 거 만들면서 이런 것들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고 있을 때 1919년에 3.1운동 전개되면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게 되고 그거에 자극받아서 1920년대 이제 우리의 독립군 세력들이 점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고 있을 때 일본이 이걸 가만두고 보지 않고서 우리 독립군들을 공격하니까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 전개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것들 봐라 라고 하면서 훈춘 사건이라고 해서 중국 깡패 동원해가지고 이거 독립군들이 그랬어요 라고 했던 사건 기억나죠? 훈춘 사건.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훈춘 사건 일으켜가지고 우리 독립군들 공격하니까 그거에 반격해서 우리가 청산리 대첩에서도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고 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이 지니까 간도 지역 주민들 완전 학살해버리고 마을 초토화시키는 간도 참변 일으키게 되고 이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간도에 남아있을 수 없었던 독립군들이 러시아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에서 독립군들 다시 한번 전력을 모아가지고 힘을 합치려고 했으나 지휘권 분쟁 발생해가지고 일부 독립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학살당했던 자유시 참변 발생하게 되고 자유시 참변 이후에 다시 만주로 돌아왔던 독립군들이 주변에 있는 세력을 통합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성립을 시키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미스야 협정으로 우리의 독립군들 탄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제1차 국공합작 일어나면서 우리 민족들도 이념에 상관없이 하나의 당으로 움직여보자 민족유일당 운동 전개가 되니까 이거에 자극받아서 1920년대 후반에 이 3부를 통합하려고 하는 3부 통합운동 전개됐는데 아쉽게도 하나로는 안 됐지만 북만주는 혁신의회, 남만주는 국민부라고 하는 각각의 두 개 단체로 우리가 나름대로 통합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 밑에 산하의 정당과 군대 한번 알아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이 흐름은 반드시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험 볼 때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까지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의 활동을 봤다면 이제 1920년대 의열투쟁의 전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열투쟁은 이제 개인이 움직인 거를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두 분의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우규라고 하는 의사의 활동 한번 볼게요. 자, 1919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강우규 의사의 나이는 64세 노인이었어요. 64세 노인.
지금이야 뭐 60대는 청춘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연배가 있는 나이거든. 근데 이 강우규 의사께서 이제 조선의 총독으로 이제 3.1운동이 끝나고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신문에서 그 사진도 오려가지고 얼굴을 계속 기억을 했다가 이제 언제 부임하고 환영 행사 끝난 다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 길목에 있다가 마차에 탄 사이토 마코토를 이제 저격을 합니다. 폭탄을 던져요. 폭탄을 던지는데 이게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이 총독으로 하여금 조선인들의 저력과 그런 독립 의지를 알려줬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강우규 의사는 이제 체포되셔가지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시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알렸던 그런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아 의사의 활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명아 의사 얼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 조명아 의사 같은 경우에는 1928년 타이완에서 일본 왕족을 살해를 하는데요. 이 조명아 의사가 이때 나이가 24살이었어. 이 원래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건너갔다가 이제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려고 일본에서 이제 대만으로 건너가서 상하이로 가려고 잠깐 대만에 체류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타이완이 여러분 대만인 건 아시죠? 자, 근데 이 대만에 일본 왕족, 즉 일본 왕의 장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근데 이 장인이 육군 대장이기도 했거든. 이 소식을 듣고 조명아 의사가 이제 이 일본 왕족을 살해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작은 칼에다가 단도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당시에 이제 대만에 온 일본 왕족을 이제 찌르게 됩니다. 환영 인사에서 이제 몰래 잠복해 있다가 달려들어가지고 독검으로 막 찌르는데 이게 사실 좀 빗나가가지고 바로 죽지는 않았어. 근데 이 독이 서서히 온몸에 퍼져가지고 6개월 뒤에 이제 일본 왕족이 죽게 되거든요. 즉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의거 활동이 끝난 거죠. 물론 이제 조명아 의사는 그 자리에 잡혔고 젊은 나이에 또 돌아가시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하셨던 말이 조국 광복을 못 본 채 죽는 게 한스러울 뿐이다. 저 세상에 가서도 독립운동은 계속하리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의열투쟁을 하기 위한 단체로서 1919년에 결성된 의열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의열단은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의열투쟁을 하는 단체란 뜻이야. 정의로운 일을 굉장히 열렬히 추진하는 단체 이런 뜻인데 이걸 결성한 분은 누구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 지역의 지린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이 지역에서 조직한 단체를 의열단이라고 합니다. 자, 의열단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가지고서 당시에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신채호 선생님이 글을 하나 써주십니다. 어떤 글을 써주냐?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데 외워두세요. 자, 조선혁명선언 밑에 있는 글 보시면 강도 같은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 기본이다. 대본영, 기본이다 이런 뜻이야. 자,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제의 통치를 타도하고 뭔가 폭력을 통해서 우리 민중이 직접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것, 즉 폭력투쟁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글을 써서 이게 바로 의열단의 활동 지침,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본 방향으로 해가지고 의열단이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의열단의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있는 거 보시고요. 이분이 바로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런 의열단의 주요 활동 한번 볼게요. 의열단은요, 여러분들 단체지만 의열투쟁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가 여럿이서 움직이지 않고 혼자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 주요 활동 보시면 조선총독부의 고위 관리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일제가 우리를 수탈하는 기구들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것들 파괴하는 활동을 하는데 자, 옆에 있는 지도 한번 볼게요. 서울에서 이 의열단의 단원이었던 김익상이라고 하는 의사께서 조선총독부에
정부의 폭탄을 투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역시나 서울에서 이 김상옥이라고 하는 열사께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김지섭이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왕궁에 폭탄을 투척을 하시고, 그리고 나석주라고 하는 분께서는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랑 은행에 폭탄을 투척하는 이런 개인 의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재혁 의사께서도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이런 활동하시고, 이런 의열단원들 혼자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이런 일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 이름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의열단이라는 거, 기출문제에도 여러분 종종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식민 통치는 계속되고 있고 딱히 이게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1920년대 중반부터 의열단이 하게 됩니다. 즉 의열단이 개인이 이렇게 활동하는, 의거 활동하는 거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면서 1920년대 후반부터는 이 의열단도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다 같이 군대를 만들어서 항일 무장투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열단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20년대 후반부터는 군사훈련 받아서 항일 무장투쟁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도 군대 이끌어서 활동 방향 변경해보자 라고 이제 활동을 변화시키게 되고요. 당시에 중국의 국민당 정부, 당시 중국 국민당 기억나시죠? 그 반공주의였던 이 중국 국민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중국 국민당이 자기들 군사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 중국당에. 그거를 황푸군관학교라고 해. 이게 당시에 황푸군관학교 그 교문의 모습인데, 이 중국 국민당도 그렇고 의열단도 그렇고 다 일본 제국주의가 타도 대상이란 말이야, 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둘이 같이 힘을 합심을 해가지고 이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운영하는 황푸군관학교에 우리 의열단원들이 들어가가지고 체계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군관학교가 군사훈련하는 학교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도 만들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이렇게 아무튼 활동 방향을 개인 의거 활동에서 항일 무장투쟁으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변경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이 좀 길고 어려웠는데 반드시 주요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